이번 시간에는 물류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사례로서 재고 배치 최적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류 생산성, 현장의 작업 생산성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재고 배치의 최적화에 대해서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고 배치는 물류센터의 작업 생산성에 피킹 작업 생산성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보통 물류센터에서 입고 작업과 출고 작업, 크게 이제 두 가지 작업이 있는데, 입고 작업은 비교적 큰 벌크로 또는 큰 단위로 들어오기 때문에 입고 작업에 대한 생산성은 출고 작업에 대한 생산성의 중요도보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재고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피킹에 대한 생산성이 달라집니다. 결국 피킹에 대한 생산성은 한 사람이 시간당 10,000원의 시급을 받고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이 10개를 하느냐 20개를 할 수 있느냐는 그 피킹해야 될 재고가 상품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례를 가지고 한번 볼 텐데, 재고 배치 최적화에 따라서 어떤 우리가 효율을 얻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사례를 통해서 이야기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고라는 것은 무엇이냐? 재고는 개념적으로는 자산입니다. 재고는 자산인데, 근데 잠자고 있는 자산이죠. 그래서 유효 상태의 자원, 그리고 미래에 어떤 사용하기 위해서 기업이 준비하고 보관하고 있는 원자재, 부품, 제공품 또는 완제품이나 비품들이 여기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어떤 재고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들이 발생됩니다. 먼저 주문하기 위한, 발주하기 위한 발송비, 통신비, 거기에 따라서 조달하기 위한 어떤 수송비, 또는 그 물건이 다시 들어왔을 때의 어떤 하역비, 그 하역을 통해서 입고 검사하는 검수비, 이런 부분들, 또 해외에서 들어올 때는 통관비, 이런 부분들이 주문 비용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노무비라든지 설비비, 기기 교체비, 이런 준비 비용들이 또 발생됩니다. 오늘의 주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할 거는 재고 유지 비용입니다. 재고 유지 비용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는 것들이 창고 사용이겠죠. 보관비. 그 다음에 그 창고라는 것도 시설이기 때문에 그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유지 관리비. 또 물류 창고에 들어와 있는 창고의 건물에 대한 보험 또는 화물에 대한 보험. 그리고 이 재고라는 것은 자산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100억, 200억 잠자고 있는 자산에 대한 어떤 기회 비용. 그 다음에 진부화 비용, 좀 어려운 단어지만 진부화 비용은 내 자산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이 가치는 소멸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멸되는 비용들까지, 이 모든 것들이 재고를 유지하는 비용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고를 얼마만큼 빨리 효율적인 위치에 두고 빨리 작업해서 빨리 출고하느냐가 중요하게 되는데요. 먼저 재고 배치를 최적화하는 위해서는 재고 보유 시 발생되는 비용을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출고되는 시간도 최소화시켜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재고 피킹 시간, 찾는 시간, 포장이라든지 이런 공수들을 최적화시켜서 결국은 작업자의 인건비, 이런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재고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가로, 세로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서 작업자의 시간들이 다 틀려지게 되죠. 이렇게 작업자가 돌아가느냐, 이렇게 돌 거냐, 작업자가 어떻게 도느냐에 따라서 작업에 대한 생산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재고 배치를 어디에 하느냐가 중요하게 됩니다. 물류센터에 한번 사례를 한번 해볼까요? 먼저 작업자가 이제 한 1, 2명 있다고 보면 한 사람은 한 시간당 300개를 하고 한 사람은 시간당 480개를 처리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한 사람이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것과 작업자 2가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것, 이것들은 결국 뭐냐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경우에는 작업자 2에 해당하는 사람이 작업자 1보다 생산성이 60%가 더 높게 나오죠. 이러한 어떤 형태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결국 재고 배치가 최적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재고 배치를 최적화하기 위해서
먼저 선행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재고, 어떤 상품을 좋은 위치에 놓을까? 그러면 저희들이 보통 컨설팅 방법이나 재고 관리 기법에서 ABC 분석을 쓰는데 ABC 분석이라는 것은 이 상품 물품들을 A 등급과 B 등급, C 등급 크게 세 가지 등급으로 나누고 그 등급별로 위치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A 그룹에 해당하는 것은 전체 출고량이 한 7, 80% 정도 차지하는 품목들. 일반적으로 보통 보면 10%, 20% 이내에 이 품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출고량의 15에서 20%에 해당하는 것들을 B 등급, 그다음에 출고량의 5에서 10%의 출고량을 차지하는 품목들을 C 등급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이제 파레토 법칙에 따라서 20% 정도의 품목들이 대부분 출고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ABC 분석을 활용하게 됩니다. 먼저 A 등급에 해당하는 품목들은 잘 나가는 상품이기 때문에 출고가 자주 빈도라든지 출고량이 많은 상품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발주를 해서 재고를 유지시켜가는 방법. 그 다음에 B라는 그룹은 정량, 항상 일정 정도의 양만큼만 발주하는 형태. C 등급은 사실은 있으나 마나한 품목이겠죠. 출고량에 또는 매출의 5에서 10%밖에 차지하지 않는. 하지만 품목 수로는 거의 40에서 60%를 차지하기 때문에 구색 상품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은 이제 투빈 시스템이라 그래서 하나의 어떤 셀 B를 칸을 나눠 가지고 그 한 칸이 비었을 때 빈 칸만큼의 발주를 하는 형태. 그러니까 just in time 방식이죠. 없을 때 발주하는 형태. 그런 형태의 이제 재고 관리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고 배치 최적화의 예제를 한번 볼까요? 현재 A 등급은 빨갛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B 등급, C 등급, D 등급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이런 등급들이 현재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로케이션 배치가 최적화되어 있지 않죠. 출고장이 여기 있는데 출고장 가까이에 D 등급과 C 등급도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이런 조건에서 가로 세로 우리가 이제 통로가 있고 렉에 가로 세로 높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몇 단인지 단이 있고 요런 기준으로 해서 한번 물류센터의 출고 피킹 작업자가 A1 요 A 등급에 해당 A1과 그다음에 B1 B 등급에 하는 거 A2 또 A 등급. 자, A1, A2, B1을 피킹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산정해 보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산정했을 때 이동 거리가 A단 사열에 2단을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동 거리가 41.8m, 이동 시간은 41.8초. 이거는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계산에 대한 편의성을 위해서 이렇게 41.8초 했습니다. 인건비는 이제 487원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오는데요. 한번 이제 요 부분을 우리가 아까 ABC 등급 분류를 했잖아요. ABC 등급 분류를 보통 그 A 등급은 출고장과 가까운 곳에 두겠죠. 왜? 출고장까지 가까워야 되기 때문에. 또는 출고장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검수 포장하는 공간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검수 포장장과 가까운 곳에 A 등급을 배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A 등급, 그다음 B 등급, C 등급, D 등급. 마찬가지 이제 C 등급, D 등급들은 사실은 이제 렉이 있다 그러면 렉의 상단에 배치한다는 거는 그만큼 로딩 시간이 길기 때문에 자주 안 나가는 것들이잖아요. 자주 안 나가고 적은 양이 나는 것들은 사실은 가장 별로 안 좋은 위치에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위치에는 A 등급을 배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배치했을 때 과연 어떻게 나왔냐? 결과는 이렇게 나오죠. 1.3초. 그 다음에 이동거리는 107m.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인건비료는 214원. 그래서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487원 걸리던 것들이 214원으로 단축되겠죠. 그래서
2열 2단까지 가는 거리를 계산해 보면 24m, 이동 시간은 24.6초. 그래서 인건비는 214.8원이 나오게 됩니다.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as is, 그러니까 ABC 등급에 따라서 재고 배치가 최적화되지 않았을 때 이동 거리는 전체적으로 그 한 주문을 처리하기 위해서 68m가 걸렸고 이동 시간은 68초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488원이 들었죠. 근데 이것들이 ABC 등급 분류에 따라서 재고를 다시 재배치했을 때에 똑같은 주문을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이동 거리는 32m가 줄고 시간은 32초가 줄고 인건비는 237원. 재고 배치 최적화를 통해서 피킹에 대한 생산성이 47%가 향상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인건비가 전체 센터 작업비의 60%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이 60% 차지하는 인건비의 피킹에 대한 또 비율이 거의 60% 7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피킹에 대한 작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고 배치를 최적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례가 됩니다. 근데 이러한 재고 배치 최적화를 사람이 어떻게 계속 합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물류 빅데이터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만 품목이 취급하는 품목이 있다 그러면 만 품목이 매일매일 매달 출고되는 빈도와 출고된 수량이 달라집니다. 이 출고된 수량을 가지고 이 빈도를 가지고 결국은 등급 분류를 자동으로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이런 빅데이터를 통해서 재고 배치가 달라져야 되는 것들이 WMS라는 물류 창고 관리 시스템에 기준 정보로 등록이 돼 있어서 입고가 될 때 이 상품은 A 등급이기 때문에 어느 로케이션에 적치해야 됩니다. 쉽게 갖다 놔야 됩니다라는 이제 작업자들이 그냥 PDA라는 단말기를 보고 시스템에서 지시하는 대로 뜨는 대로 그냥 가져다 놓기만 하면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형태의 구성을 갖게 됩니다. 근데 현재 일반 물류센터에서 사실은 사람이 작업해서 못하기 때문에 한번 배치된 것들이 거의 변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센터를 처음에 이제 만들어서 또는 이전을 해서 처음에 이제 로케이션 적치를 할 때는 나름의 데이터를 엑셀로 분석해서 최적화한다고 넣어놨지만 결국 그것들이 6개월, 1년, 2년 지나면서 새로 추가되는 상품도 있고 잘 나가는 상품들이 안 나가는 상품들도 또 빈도가 떨어지는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속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런 변화들은 사실 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시스템으로 자동으로 지원받지 않으면 현장에서는 현실적으로 거의 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 현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물류 빅데이터를 통해서 재고 배치 최적화를 할 수 있는 형태의 인사이트를 가지고 관리를 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재고 배치 최적화에 대해서 한번 실예를 가지고 에지즈와 투비를 비교해보고 계산을 해보는 연습을 해봤습니다. 물론 재고 배치 최적화가 현장에서는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물건을 뺐다가 좋은 자리에 넣을 수 있는 그런 현장 여건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면 재고 배치 최적화는 과거의 어떤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그 과거의 데이터를 분석된 값이 반영이 돼서 현장 작업자가 아무 생각 없이 입고 적치를 해서 출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들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빅데이터들을 계속 분석하고 또 내년, 내후년 계속 생성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1년이든 월이든 분기든 주기를 가지고 자동으로 분석해서 자동으로 등급 분류를 해서 자동으로 로케이션을 생성시켜주는 그런 물류 빅데이터에 기초한 창고 운영 관리 시스템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창고 운영 관리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이 빅데이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재고 배치를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